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듭니다. 누군가 내 생각을 물어도 예전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달랐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때로는 끝까지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끊어도 굳이 다시 이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묻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다만 말의 무게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남기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태도라는 것을. 공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엄은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존엄이 흔들리는 순간들,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줄 때,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줄 때,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줄 때, 그 순간 미묘한 감정이 지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작은 불편함이 남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는 건 아닐까?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존엄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존엄을 낮추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도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늘 강해야 한다고 가르쳤기에 도움받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뿐입니다. 존엄은 혼자 다 할 수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되 비굴하지 않은 태도, 감사하되 과하게 미안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존엄입니다. 말이 끊길 때,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누군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말을 다시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다뭅니다. 이것도 존엄이 흔들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존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자는 평생 많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말했고 듣지 않으면 침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의 가치는 듣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 끊겼다고 해서 내 존엄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조금 빨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도에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고 해서 초라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꼭 해야 할 말만 남기면 됩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말하기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졌다고 느낄 때 어느 날 세상이 너무 빨라졌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무언가를 검색합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인사는 간략해졌습니다.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존엄이 흔들립니다.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빠른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느린 것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공자는 빠르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생각했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으로 수천 년을 남았습니다. 세상이 빠르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로 사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입니다. 존엄은 시대에 맞춰 사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나옵니다. 공자가 말한 존엄의 기준, 군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군자는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사람, 그것이 군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성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태도로 남은 시간을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공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묵묵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군자의 태도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존엄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짜 존엄입니다. 소리 내지 않는 힘. 공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논쟁할 때도, 가르칠 때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소리 내지 않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말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힘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젊을 때의 힘은 밖으로 향합니다. 증명하고 설득하고 이기려 합니다. 나이 든 뒤의 힘은 안으로 향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킵니다. 그것이 소리 내지 않는 힘입니다. 공자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기에, 더 이상 이길 필요가 없기에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다투지 않음의 의미. 공자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도, 누군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투지 않는 것이 더 강한 태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굳이 바로잡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해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다투지 않음의 선택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다만 자신이 남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라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신 상대도 자신의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굽힘과 내려놓음의 차이.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고집도, 욕심도, 자존심도. 그런데 이것을 굽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굽힌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벼슬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세상을 바꾸겠다는 집착. 하지만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은 끝까지 지켰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는 것과 굽히는 것은 다릅니다. 내려놓는 것은 여유이고 굽히는 것은 억압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굽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원하면 내어줍니다. 하지만 비굴하게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내려놓되 존엄은 지킵니다. 그것이 공자가 말한 군자의 태도입니다. 말투에서 드러나는 것,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거칠어집니다. 짜증이 늘고 불평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천천히 말하고 차분하게 듣고 굳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공자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말투를 기억했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고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말투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말투에 스며듭니다. 불평하며 산 사람은 말투에 불평이 묻어나고 여유롭게 산 사람은 말투에 여유가 묻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말투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한 박자 쉬었다가 말하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말투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투가 달라지면 품격도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지켜지는 것, 나이가 들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친구도 줄어들고 만남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관계를 더 소중히 합니다. 공자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를 똑같이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성향을 이해했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은 많은 사람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연락이 뜸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만날 때는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헤어질 때는 깨끗하게 보냅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관계입니다. 공자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보냈고 남은 사람은 지켰습니다. 그 태도가 그를 외롭지 않게 했습니다. 관계에서 품격이 지켜지는 것은 많은 사람과 함께할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거리를 아는 지혜, 나이가 들면 거리를 알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공자는 거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오면 받아들였지만 스스로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임금이 부르면 갔지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떠났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거리를 압니다. 자식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친구에게 너무 기대지 않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혼자 견딥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군자라고. 거리를 안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받기 쉽고 너무 멀리 가면 외로워집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아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품격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지는 것. 품격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품격은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공자가 죽은 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나이 든 사람의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남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한 말보다 부모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친구들은 함께한 시간보다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품격은 의도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자연스럽게 드러날 뿐입니다.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는 선택, 서운해도 불평하지 않는 선택, 외로워도 매달리지 않는 선택, 그런 작은 선택들이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공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았던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아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품격 있게 살았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았는가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잘 살았는지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품격 있게, 조용하게, 흔들리지 않게. 공자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한 관찰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저 고요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늙음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존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